안녕하세요, 배투입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다들 보내셨죠? 오늘도 호스트는 벼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정리해드릴 필요를 느끼는 부분은 이 사람은 꼰대예요. 굳이 세대 간 갈증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60 넘은 코미디언 할저씨인데다가 자극적인 말을 즐기는 거니까 너무 엄하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번 시리즈 포인트 중 하나죠. What's acceptable, what's agreeable, and what's questionable. 벼말에 흔히 말하는 요즘 것들이란 드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발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90%잘 대화하고 말이 통하다가도 10% 정도 어디선가 말문을 막히게 하는 불편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든 말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제 채널에서 주장하는 바는 불편한 걸 다 피해버리고 귀에 당근 맛 찾아다니는 건 좋을 게 없다입니다. 물론 그 10%가 근거 없는 개소리가 아니라는 전제하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고 준비한 시리즈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베리 와이스라는 여자인데 전형적인 밀레니얼 엘리트 페미니스트입니다. 84년생에 사립고등학교 졸업 후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타임즈 편집기자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보수파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영상을 다 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고찰해 보시길 권유드려요. 뉴욕은 진보 성향이 짙어요. 컬럼비아도 진보적인 대학 중에 하나고 뉴욕타임즈는 트럼프랑 맨날 맞짱 뜨는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열렬한 미투 운동의 지지자이며 스스로를 페미지정이라고 말한 적도 있대요.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뭔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여자는 보수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 겁니다. 오늘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 과연 그 뭔가가 대체 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적 가치가 이런 태생부터 진보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오는 인용구나 단어 몇 개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우선 베리 와이스가 언급하는 랍 포럴 사건입니다. 랍 포럴은 트럼프의 백악관 보좌진 중 수장급인 사람으로 트럼프의 총애를 샀던 인물이며 1월에 비서실장으로 임명됩니다. 근데 비서실장이 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2월경에 미투 운동에 휘말려서 갑자기 사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에 대해 좌파 지정의 음모가 아니냐라는 설도 있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두 가지 이유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미투 운동이 굳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범위까지 효과적으로 커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랍 포럴은 전부인이 둘이나 됩니다. 결혼 2번에 이혼을 2번 했어요. 근데 랍 포럴가 연루된 구설수는 가정폭력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성범죄가 아니에요. 전 아내 2명 다 랍 포럴가 자신들을 학대하는 폭력적 남편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큰 의미를 가진 이유는 정치권에서 미투 운동이 엄청나게 효과적이고 빠른 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여성 운동의 정치력이 신장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두 여성은 포트를 고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이혼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 하나로 직결 심판을 불러온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다 아니다 논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인물들은 아지즈 안사리와 하비 와인스타인입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아시죠? 유명한 할리우드 연출자죠. 이 사람에 대한 고발과 고소가 바로 미투 운동의 시초가 되었고 정말 이 새끼는 징글맞게도 많이 건드리고 다녀서 지금 한창 법정 공방 중입니다. 많이들 아실 테니 넘어가고 아지즈 안사리는 코미디언인데 1월에 익명의 여성이 아지즈한테 섹스를 강요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어떤 페미니즘 언론사가 다루면서 엄청난 조명을 받고 몇 달 동안 매장됩니다. 제가 알기론 끝끝내 그 익명 여성이 누군지 찾아내지 못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없던 일로 무마되고 아지즈만 좆대고 끝난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사처벌감이 안 되고 민사소송도 불가능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만이 민사소송이 가능한데 이것도 승소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무고에 대한 징벌은 가벼운 편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도 중간에 짤막한 해석이 있습니다. 영상 가시죠. She is a staff editor and columnist for the New York Times. Please welcome Barry Weiss. Barry, how you doing? Hi. Great pleasure to meet you. Okay, I'm so glad you're here. I've been wanting to have on more people to talk about this issue in a very open-minded way, and you seem very open-minded. I am very concerned about a widening gap between how all of us speak about the Me Too movement privately, or anything really in America these days, in our own homes, among our friends, and then how we do it in public. And of course, with social media, everybody has a sort of public persona. Yes. And we're becoming ourselves and our avatar. Yeah. And I like people who keep it real, and I feel like you really have. So, Thank you. first of all, address the interesting part of it, which is that the fight is really between factions of women. It's not between men and women arguing. Right. So obviously, the Me Too movement is long overdue, as we've seen today with Rob Porter and everyone else. But there's a real debate happening between the hard left and liberals. The hard left is basically saying, it's okay if a few innocent men go down with the ship, if that's what it means, if that's what it takes to bring down the patriarchy. They hate zero tolerance on the right when it comes to drug policy, but they love zero tolerance when it comes to sexual misconduct. That's a problem because what it does is collapse all the categories. It means that Aziz Ansari is on a list next to Harvey Weinstein. And I don't think anyone with common sense thinks that that's reasonable. Right, but Meantime, the liberals, and I think
the liberals, and I think you and I count ourselves among them. Right. We want to see a change in society. We believe this is overdue. We Correct. share those same goals. But I think personally that the way to get there and the way to make this a mainstream sustainable movement is to stick to things, I don't know, like due process, lik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Yes. No. And Well, I don't think now you're I don't think a politics that basically says this category of person, men, is toxic and tainted is a good kind of politics. We see where that ends up. And what about men just shut up? Because Matt Damon. Well, everybody, not Right. just him, but no men spoke at the Golden Globe. Right. You know, men, and when a man does say the wrong thing, and Matt Damon, by the way, did not say the wrong thing. No, he said the most anodyne thing in the world. Exactly, and then he said, after he said what he said, which He is rape apologized. apologized and said, I should just shut up. Yeah. This is what I'm asking. This is not going to help because, you know, after he said what he said, he added, but both those things, he was talking about rape and a pat on the butt. One Yes. is worse than the other, but he said both should be eradicated, never condoned. Yes. And, you know, when you're wrong, even when you say the right thing. What's a problem? So this is then why. then I feel like a husband. 방금 언급된 맷 데이먼에 관련된 사건은 맷 데이먼이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엉덩이 툭 친 거랑 간간히 같은 수준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가 여성 운동가들한테 문매를 쳐맞고 다음에 공개석상에서 난 그냥 이제 딱 치고 있을란다라고 했다가 또 존나 쳐맞은 적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킨 그 원본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I do believe that there's a spectrum of behavior, right? And we'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like what, you know, there's a difference between, you know, patting someone on the butt and rape or child molestation, right? Both of those behaviors need to be confronted and eradicated without question, but they shouldn't be conflated. 우선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맷 데이먼이 왜 이렇게 박살이 나냐는 사실 한꺼풀 더 벗기셔야 풀스토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창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미투가 터져나올 때 여성권에 타깃이 됐던 사람은 하비 와인스타인뿐만 아니라 하비 와인스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침묵했던 남자 배우를 모두 포함했어요. 그 중에 벤 애플렉도 있었고 맷 데이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찍혀있던 놈인데 아주 잘 걸렸던 거죠. 이제 나올 단어 2개 더 해설드리고 다시 갑니다. 우선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현지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부들부들하는 심성이 약한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보통 대만은 SJW를 떠올리면 지랄 발광 안하 모인 발악하는 사이코들인데 왜 나약해 빠지고 소극적인 세대가 원인이라고 하지?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들이 PC 종교의 광신도가 되면 SJW가 되는 겁니다. 미치면 용감해지는 거죠. 다음 단어로는 콜십, 맞아, 콜십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건 chivalry, 기사도 이런 개념이랑 인접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에선 작업으로 번역했는데 작업이란 단어가 요새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만 한 10년 전 이미지로 돌아가 보세요. 여자랑 데이트 후에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부모님께 잘 인사드렸는지 확인차 전화하고 잘 자라고 하고 정말 클래식한 매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Look, if you want to understand why people are silencing themselves, why are people silencing themselves on this issue? They see what Because happens. when they say the right thing, it's wrong. Exactly. And that's a terrifying It's- prospect. right. And that is what's happening. I mean, there's sort of trial by Twitter, not only for the people that are accused, right? Not only for the people who, once they're accused, by the way, what office do you go to regain your reputation? Right. But it's also if you step out of line even slightly with the hard left feminist orthodoxy, all of a sudden, like me, you're a traitor to your gender, you're an anti-feminist, you're condoning rape culture. But also your generation. Though there is also a war within the generations, and I think within your generation. And you have to win it. I'm trying. You must. Thank you. I am telling you, because, you know. My generation thinks that the asking someone millennials. for a drink, 25% of millennial-aged men Right. think that asking someone for a drink constitutes sexual harassment. Well, if that's sexual harassment, Hey. and doing this is sexual assault, and Hey. an unsolicited kiss is rape, we've lost. It's over. Right. That's game over. Then words But don't mean anything. What's important is that And that's it's Trump. 25%. And this is what I always try to keep in mind when I'm feuding with the millennials. I don't think it's the majority of them. I think it's the upper middle class kids who grew up screaming at their parents. And that Partially. and that was okay. And it's- they are just so fucking fragile. Excuse me. Well, as someone, And they're like It's the I think of them snowflake as emotional hemophiliacs, and the rest of us I'm stealing that. have to be so careful around touch the me, big. then. I know. I'm sorry. I'm gone.
Take my penis out. Cut it off. Well, this is what's happening. I had someone touch me on the elbow the other day, and they froze and apologized. I had someone else email me and say, I'm so sorry. I said, what are you sorry for? We were on a podcast together. He was apologizing because he told me that I sounded like cute. He used the word cute. Was like, you sounded really cute and smart. And I was like, you're losing your head. People are losing their minds. They are losing their minds, and they're going to bleed what is so great out of life. I mean, this is the first Me Too Valentine's Day coming up. You need to get a permission slip, not a Valentine. You know, I mean, who knows what to write in the card? But, you know, you can make anything 100% safe. A police state, they always say, is the safest place to live. Right. But you're in a police state. Correct. Okay, we don't want to do that with love. We've spent our whole history as humans saying it's magical, it's serendipity. A lot of it happens subconsciously. We don't know why we're attracted to somebody Right. or why it works or why somebody turns us on. You can't legislate all this or rule it out of existence. Right. I do think, however, that there's an opening in this moment. One thing I think is true is that I was put through that system that you talked about, the snowflake factory. Right. You know, I went to a college where I was told that gender is a social construct, nature doesn't matter at all, that there's really no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m sorry, those are myths, okay? And that's a lie that the sexual revolution sold to women. And I think one exciting thing about this moment is that there's an opening to revisit the sexual revolution. And the fact that all of our sexual conversation, you know, the conversation about our sexual culture is about consent and pain. Whatever happened to intimacy and love and romance? Wouldn't it be amazing if that was our conversation? Courtship. But see, is there any... That's become a dirty word, but it No, it court shouldn't me. be. No. I want to be courted. Well, but okay, exactly. But that doesn't mean sex. But courted means maybe pursued, which means maybe somebody got the wrong idea. And, No, and pursued you with demurred boundaries. once. And Pursued now, with boundaries, and then you I slowly know. let them in. But to me, there's a tremendous contradiction between that and then Tinder. Why? Well, like, you know, if you ask me for a drink, it is sexual harassment, and if I do that to you at work, that is sexual harassment. I actually But like it. I'm gonna do this, and in 20 minutes. And then we're going to rut like animals in 20 Right. minutes. Yeah. That Yeah. that seems nuts, right? I mean, Right. your generation, a little fucking crazy. Okay. 오랜만에 마지막에 짧게 토크 분석해드립니다. 이거 전 영상에도 어떤 분께서 코멘트를 때려주셨듯이 비엘만은 또라이 소리도 많이 듣는 아저씨예요. 이 사람도 막 열정 넘치고 가슴이 뜨거워서 음모론 쫓아다니고 하던 아저씨인데 언젠가 HBO 같은 거대 방송사에 토크쇼 자리 하나 꿰차고 세대 갈등이나 강조하는 꼰대가 됐어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참 사람이 나이를 속이긴 어려워요. 누구 말로는 60이 기준이라던. 두 번째로는 틴더 얘기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한국에는 뭐 유사하게 아만다나 뭐 정오의 데이트 같은 유사 앱들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랑 내가 가진 조건이랑 막 짝지어서 얼굴들 쭉 나열하고 마음에 안 들면 왼쪽,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뭐 데이트 신청되고 뭐 그런 겁니다. 멸마가 지적한 틴더의 아이러니에 대해 설명드리고 생각해볼 만한 반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멸마가 지적한 부분은 바에 가서 여자한테 술 한잔 사주겠다고 권유하는 건 성희롱인데 핸폰으로 카탈로그에서 물건 다루듯이 손가락 하나로 휙휙 평가하는 거 괜찮다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다라고 했지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우리 두뇌를 훈련하기 위해 과연 저게 올바른 분석인가 라고 반문해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혼자 바에 앉아있는데 어떤 뭐 덩치 큰 아저씨가 뭐 게이로 보이는 그런 아저씨가 뭐 와서 술 한잔 사줄까 이러면 그걸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쫄 것 같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틴더에 손가락 패스하는 거랑 술집에서 술 권유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간단히 괜찮아요 이러고 뭐 게이남이 그래 그럼 안녕 하고 가면 되지만 만약에 그 게이남이 뭐 에이 왜 그래 술 한잔인데 이러면서 옆에 앉으면 그건 충분히 이유 있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요새는 이런 문화가 없어지다 못해 운동장이 뭐 반대로 기울어지면서 남성들이 역으로 곤욕을 치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불과 20-30년만 해도 이런 문화는 서양에서도 만연했어요. 오죽했으면 007에서까지 이런 장면을 영화로 내보냈을까요? Skip it. I'm not interested. Let's go. What would it take for you to see things my way? A lot more than you've got. How do you know? I don't want to know. Isn't it customary to grant a condemned man his last request? You've asked for this. Yeah. Now let's both play.
맞습니다. 이건 영화의 한 부분일 뿐이고 007이 강조한 남성상이라든지 본드걸의 존재 목적 자체가 뭐 섹시였다 칩시다. 그리고 시대는 많이 변했죠. 그게 포인트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엄마가 요새 애들은 약해 빠졌다고 했는데 이런 사회관념적인 거는 통시적인 개념이라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는 거고 생각해보면 요새 애들이 치우고 있는 똥은 그 인간 세대가 다 치우지 못한 것도 있는 거니까 애스키들 갖고 좀 작작 뭐라고 했으면 좋겠네요.